그러면은 그걸로 따져봤을 때는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일단은 1월 1일 전에는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루토스의 콩콩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차행권 법률사무소 권우은 변호사님과 함께 오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들 Q&A 바탕으로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를 개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래소에서 원천 징수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내는 경우, 네. 그리고 국내에 있지 않은 해외 비거주자 또는 해외 법인이 내는 경우 나눠지는데요.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거래 내역을 다 모아서 국세청에 알려줍니다. 그걸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개인들 뭐 알아서 내라고 통보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럼 개인들은 소득세를 내야 되긴 하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국세청에서 거래 내역에 대해서. 다만 개인들이 거래소가 제대로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스스로가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거주자와 해외 법인 등은 한국에 없으니까 거래소에서 나온 이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과세는 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해외 거래소도 원칙적으로는 국내의 특근법상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을 하는데 해외 거래소들이 신고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그쵸. 높겠죠.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거주자들이 해외의 거래소 통해서 계정을 만들 때 그 계정 자체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내에다가 이게 자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와 유사하게. 그 경우에는 매년 6월에 신고를 하면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자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는데 가산세를 하면 신고 안 했는데 소득을 탈루한 게 걸렸을 때 한다면은 잘못했죠. 그쵸, 잘못했기 네.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플러스 해외 거래 경우는 60% 해당 소득세 60%까지 가산세를 납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22년 1월부터 이제 과세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수익 중인 상태에서 만약에 네. 1월 1일 전에 12월 30일 날 모두 출금을 해요. 네, 근데 네, 수익 네, 실현을 네. 해놓고 네. 1월 1일 날 다시 재입금을 하면은 네. 그냥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출금을 다 해서 현금화를 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거래소에 남아있는 가상자산은 없고 네. 본인도 다 현금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재입금하도록 세금 안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또는 이 출금이라는 게 그냥 암호화폐를 갖고 가서 다시 입금이라는 건 암호화폐를 다시 네. 거래소 지갑에다 네네. 넣어놓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 과세는 원래 없습니다. 왜냐면은 과세라는 거는 취득 가액이 있고 나중에 그걸 팔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자 이후에 뭔가를 팔았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출금하고 말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따져봤을 때는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일단은 1월 1일 전에는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국세청이 나름대로 넓은 아량으로 봐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2022년 1월 1일자의 예수 비트코인 가격이 뭐 1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1억 간답니다. 1억 원 간답니다. 네. 네. 1억 원일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을 1억 원에 샀다고 그냥 보는 겁니다. 개인이 그냥 그렇게 쳐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내년에 8천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럼 2천만 원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은 과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얼마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근데 만약에 올랐다. 다 1년 후에 1억 2천이 됐다. 그럼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자동으로 리셋을 해주는 네, 거예요? 자동 리셋이 됩니다. 그게 이재 취득 가액이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자기들 보도자를 보면은 이제 좀 혜택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처럼 뭐 보유세라든지 재산세를 가지고 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도 있더라고요. 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는 없습니다. 이거 아까 좀 약간 궁금했던 부분인데 암호화폐 수익으로 그 해 많은 세금을 냈으면은 그 소득 과세구간이 높아져서 건보료 같은 것도 인상이 되는 건지 네. 그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네, 건보료의 산정수를 보게 되면은 소득이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어요. 근데 암호화폐의 경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이 높아졌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다 한다면은 건강보험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이거 포괄적인 답변이 될 것 같아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한국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양도 차익만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매매하던가 혹은 대여를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높은 가격에 취득하시면은 자동적으로 결제는 된다. 물론 우리가 원치는 않는 거지. 아니 세금 적게 내려고 네. 상투를 잡으시면 아니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가능할 수 있다. 아 그렇게 네. 할 수도 있다. 근데 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래 수수료, 그다음 기타 수수료 등은 뺍니다. 과세 항목에 대해서 잘 유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양도 차익만 과세된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하신다면은 가상자산의 거래 형태를 양도가 아닌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잡는다든가 하는 것도 방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거래소만 잡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는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나중에 이제 어쨌든 뭐 다른 나라 거래소를 사용하다가 현금을 인출하고 싶을 때는 국내 거래소로 옮겨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때는 현금을 취급하는 국내 거래소로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서는 만약에 네. 뭐 과세가 된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다른 거래소에서 막 샀는데 이거에 대한 취득가가 여기에서 따로 오는 건지.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아. 본인이 내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 1억 원에 샀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먼저 때려버린 다음에 야 부당하면 네가 소명해. 네. 그래서 본인이 중요한 게 뭐 절세 방안이라고 하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자기가 손해받지 않도록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잘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포인트네요. 자, 오늘 변호사님 통해서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약간 좀 억울한 면이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나중에는 잘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 잘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오늘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드는 생각이 딱 한 문장이 있네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빨리 약간 이 스탠스를 바꿔서 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산업을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